지구상에서 가장 오만한 나라 미국이 단 48시간 만에 한국에게 항복을 선언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영하 60도의 지옥, 그린란드 툴레 마을에서 시작된 의문의 폭발 사고였습니다. 처음엔 미국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백지수표를 흔들며 수조원 가치의 자원 채굴권을 강탈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특사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장비 없이는 48시간 안에 마을 전체가 얼어 죽게 될 거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하루 뒤 전 세계를 경악게 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1조 원이 넘는 미군의 최첨단 발전기들이 추위를 못 이겨 단 12분 만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 멈춰 설 때 바로 옆 한국인이 만든 낡은 컨테이너 안에서는 원주민들이 반팔을 입고 땀을 흘리며 라면을 먹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을 숨겨왔길래 물리학의 법칙마저 무시하고 영하 60도의 지옥을 봄날로 바꾼 것일까요? 미국조차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사기극이라며 비난했던 한국의 이 비밀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마을 주민들은 미국의 거액을 거절하고 찢어진 라면 박스 위에 한국과 계약서를 작성했을까요? 백악관의 콧대를 꺾고 세계자원 지도를 단숨에 바꿔버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전극. 그 충격적이고도 가슴 뜨거운 뒷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 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지 댓글을 남기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툴레 자치위원장 아르토입니다. 한국팀이 마을회관 바닥을 뜯어내고 파이프를 깔기 시작했을 때 외부의 시선은 냉소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일본의 대기업 기술 고문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가져온 건 70년대에나 쓰던 저율 방식이다. 파이프는 5분 안에 얼어 터질 것이고 주민들은 더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 또한 한국이 검증되지 않은 구식 장비로 도박을 하고 있다며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수십 년간 극한의 환경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신소재 데이터였습니다. 작업 시작 3시간 만에 가동 버튼을 누른 순간 모니터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수치가 찍혔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수치는 열전도 속도였습니다.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온도를 1도 올리는데 20분이 걸린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단 180초 만에 실내 온도를 5도 이상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의 측정 요원들은 열역학 제2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수치다 라며 장비 오류를 주장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재측정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일러 연소 효율은 99.8%라는 인류 역사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고 특수 부동액은 영하 70도에서도 물처럼 흘렀습니다. 일본의 최신형 발전기가 동파되어 터져나갈 때 한국의 이 장비는 오히려 외부 온도가 낮아질수록 에너지를 더 강력하게 증폭시켰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는 요동쳤고 삼성과 경쟁하던 일본 대기업 주주들은 경악했습니다. 헬기에서 지켜보던 미국 특사 데이비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CIA도 모르는 기술이 저 낡은 통 안에 들어있단 말인가. 한국이 우리를 속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숨겨둔 진짜 비장의 무기는 단순히 따뜻한 물을 돌리는 장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일러가 가동되는 순간 지하 3000m 밑에 숨겨진 5천조 원 규모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발표된 글로벌 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의 제조업 정밀도 지수는 주요 강대국들을 제치고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강대국들은 그저 통계상의 오류일 뿐이라며 무시해왔죠.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 조그만 영토에서 무슨 대단한 기술이 나오겠냐며 폄하하던 그들의 시선은 이제 영하 60도의 그린란드 벌판에서 숫자로 증명되는 한국의 위상 앞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의 온도는 어느새 영상 25도까지 올라갔고 밖에서 떨던 미국 경호원들이 하나둘 체면을 버리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 동상에 걸릴 것 같다는 그들의 처절한 애원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오만한 강대국들의 상식이 깨지고 한국의 압도적인 수치가 인류의 생존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소장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는 보일러 옆에 앉아 믹스 커피를 한 잔 더 타서 마시며 창밖의 눈보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100년 만에 슈퍼 블리자드가 이 보일러의 진짜 성능을 시험할 것이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한국이 숨겨온 진짜 비장의 무기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임을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영하 60도의 추위보다 더 무서운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한 그 두 번째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 백악관조차 공포에 떨게 만든 그 무기의 실체는 곧 밝혀집니다.
현재 전 세계 구글 검색어 1위는 한국의 보일러와 온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기술을 통해 그린란드 전체의 자원 지도를 바꿀 거대한 계획을 마친 상태였거든요. 일본과 중국은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 정부에 긴급 통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중이라 바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국을 배신한 내부자와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웃듯 잠재워버린 한국의 상상 초월 대응 능력이 공개됩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당신이 알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세계 최강의 면모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보일러가 가동되고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던 그날 밤, 기상청에서는 인류가 관측한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경보를 울렸습니다.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한 슈퍼 블리자드가 툴레 마을을 정면으로 강타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체감 온도는 생명체가 밖에서 1분도 버틸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미군이 자랑하던 위성통신마저 먹통이 될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 폭풍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내부에 숨어있던 검은 손, 비열한 배신의 그림자였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잠시 눈을 붙이던 새벽 3시, 갑자기 마을 전체를 울리던 보일러의 육중한 저음이 멈췄습니다. 실내 온도는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당황한 저는 보일러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기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메인 제어 기판이 통째로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사를 풀고 핵심 부품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제가 가장 믿었던 마을의 청년 리더이자 중마고인 요나스였습니다. 미국 특사 데이비드는 요나스의 아픈 딸을 미국 본토에서 최고급 의료진으로 치료해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그를 매수해 한국의 장비를 망가뜨리라고 사주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실패해야 우리가 너희를 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비열한 논리였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다시 공포에 질려 울부짖기 시작했고 일본과 중국의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기술의 치명적 결함 노출, 결국 극한 환경에서 가동 중단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인터넷을 뒤덮으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이때 미국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구조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그린란드 자원 채굴권을 넘기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이 항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수치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제어 기판 없는 보일러를 돌리는 것은 엔진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겠다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요나스를 원망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팀원들에게 매뉴얼대로 수동 바이패스 모드 준비해라고 짧고 강렬하게 지시했습니다. 디지털 센서가 고장 나거나 부품이 도난당했을 때를 대비해 한국인들이 설계해둔 아날로그 안전장치가 가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공학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컴퓨터 제어 없이 가스 압력과 연소 농도를 어떻게 조절하냐, 저건 폭발하겠다는 뜻이다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은 보일러 연소로의 불꽃 색깔만을 보고 손으로 밸브를 미세하게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불꽃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처절한 사투는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주제에 저런 무모한 짓을 하다니라며 무시하던 시청자들도 어느새 그의 손끝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데이터 하나가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의 이 보일러 시스템은 단순히 난방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며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과 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모든 외부 전력이 끊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국 보일러는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며 마을 전체의 비상등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이나 일본의 대기업들도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최첨단 하이브리드 에너지 기술이었습니다. 재확인된 기록에 따르면 이 장비의 비상 전력 생산 효율은 기존 화력 발전기의 무려 3배에 달했습니다. 처음엔 측정기 오류라고 주장하던 학자들도 실시간으로 마을 회관의 모든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조그만 나라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집약체를 완성해 두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관료들은 이 수치를 보고 우리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특사 데이비드는 밖에서 휘몰아치는 블리자드와 얼어 죽어가는 자신의 경호원들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보일러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자신의 비열한 음모가 완전히 파멸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한국이 숨겨둔 최후의 비장의 무기는 아닙니다. 박 소장이 목숨을 걸고 불꽃을 지키며 기다린 것은 단순히 보일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블리자드가 정점에 달했을 때 비로소 드러날 한국만의 어떤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토록 탐내던 히토류 자원의 매장 정보보다 수천 배는 더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단숨에 뒤바꿀 그 결정적인 무기는 이제 곧 4단계에서 드러납니다. 한국이 단순히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전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블리자드 속에서 피워낸 그 푸른 불꽃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했던 한국의 비밀이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이탈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놀라움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진짜 복수는, 그리고 전 세계를 침묵하게 만든 그 압도적인 비장의 무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일러 안에서 조용히 고동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가 툴레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던 그 새벽, 박 소장이 지켜내던 보일러실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영하 70도의 살인적인 강풍이 건물 외벽을 때리며 모든 액체를 찰나에 얼려버려야 정상인데, 한국팀이 설치한 파이프 주변에 눈이 녹아내리는 것을 넘어 보일러 본체에서 신비로운 푸른색 빛이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소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그리고 이번 그린란드 작전의 진짜 숨겨진 목적이었던 초저온 고효율 차세대 에너지 증폭 합금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와 일본의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상온 초전도 응용 기술이 한국의 이름 없는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완성되어 이 낡은 보일러의 심장에 이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이 그린란드를 그토록 탐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히토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만 테스트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전송 및 증폭 기술의 주도권을 잡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독점하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한국이 그저 따뜻한 물이나 돌리는 보일러 팀인 줄 알고 비웃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정밀 소재 기술을 보유하겠어? 그저 운 좋게 반도체나 좀 만드는 수준이지라며 철저히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극명했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던 최첨단 전고체 배터리 시스템이 영하 40도에서 방전율 90%를 기록하며 고철 덩어리가 되어 멈춰설 때, 한국의 이 신소재 합금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전기 저항이 0에 수렴하며 에너지를 비정상적으로 증폭시켰습니다. 당시 실시간으로 분석된 경제 지표와 기술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소재의 상용화 가치는 그린란드 전체에 매장된 히토류 매장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무려 5천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를 보고 명백한 조작이다, 한국이 데이터 센서를 해킹했다고 소리치던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절망 섞인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정밀기계연구소는 비상회의를 소집해 한국의 데이터를 재검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수조엔을 들여 개발하던 합금보다 한국의 기술이 최소 15년 이상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취업난이 심각하다며 한국의 미래를 비관하던 주변국들은 이제 그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장면을 지켜보며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급 자체가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실시간 수치를 통해 백악관 상황실로 전해지자 미국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장 한국 정부에 연락해 모든 외교 역량을 동원해서 저 기술을 공동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 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조용히 숨긴 채 그린란드의 혹독한 겨울을 최고의 자연 실험장으로 활용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완벽한 극한 환경 실증 데이터를 확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무기를 작은 보일러 안에 숨길 수 있었나라며 경탄을 금치 못할 때, 한국 정부는 그저 담담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보일러 본체에 손을 얹으며 저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단순히 열만 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 땅 밑에 잠들어 있는 수만 년 된 지구의 비밀을 깨우는 열쇠죠.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수한 미세 파동은 지표면 아래 수 킬로미터 안반층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 기술은 한국이 숨겨둔 또 다른 진짜 목적, 즉 전 세계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자원 매장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는 탐사 기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야 밝히지만 한국이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을을 살리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일러 시스템이 가동되는 순간 그린란드 전역에 숨겨져 있던 전략 자원 분포도가 한국의 보안 단말기에만 실시간으로 독점 수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최첨단 탐지기와 위성을 동원해도 찾아내지 못했던 그린란드의 진짜 심장을 한국은 보일러 하나로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 특사 데이비드가 왜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거대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한국이 전 세계 언론을 어떻게 참교육하고 일본과 중국의 근거 없는 오만을 어떻게 소리 없이 박살내는지 그 통쾌한 참교육 타임이 시작됩니다. 과연 한국은 이 압도적인 기술을 무기로 전 세계 강대국들과 어떤 협상을 벌이게 될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는 한국의 작은 보일러 앞에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게 되었을까요? 블리자드가 잦아들 무렵 전 세계 언론은 경악스러운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설치한 보일러 시스템이 가동된 지 정확히 12시간 만에 그린란드 전체 지질의 80%를 정밀 스캔한 차세대 전략 자원 지도가 한국 정부의 보안 서버에 성공적으로 전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이룩한 가장 정교한 데이터 폭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수천억 원짜리 정찰 위성과 심해 탐사 장비를 동원해 이 지도를 만들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하 60도의 냉기와 수킬로미터 두께의 빙하벽을 뚫지 못해 번번이 오류 섞인 데이터만 얻고 실패해왔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일러 파이프를 통해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초전도 진동 에너지를 역으로 지질 탐사 센서로 활용하는 기발한 발상으로 난방과 동시에 자원 탐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을 비웃던 외신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구식 기술이다. 폭발 위험이 크다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어대던 일본의 관영. 방송들은 일제히 방송사고 수준의 침묵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해설가들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몰래 탐사 활동을 벌였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간결하고도 묵직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마을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난방을 했을 뿐이며 수집된 데이터는 시스템의 여료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결과물일 뿐입니다. 라는 공식 발표는 전 세계를 통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경제지표 변화였습니다. 이 지도의 가치가 공개되자마자 한국의 주요 에너지 및 소재 대기업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하이테크 강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자금을 앞다투어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단 하루 만에 최고 등급 수준으로 격상되며 경제 대국인 일본과 중국을 압도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식이 깨지는 장면을 목격한 세계 경제학자들은 조그만 나라 한국이 전 세계 자원 패권을 재편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6단계 라면 박스의 기적과 강대국들의 처절한 패배. 슈퍼 블리자드가 완전히 멈춘 그린란드의 아침, 툴레 마을은 더 이상 지도상의 작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제적, 기술적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의 임시 활주로에는 각국에서 보낸 긴급 특별기들이 줄지어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부랴부랴 국무부 장관급 인사를 파견해 미국이 제안했던 모든 이주 조건을 전면 철회하고 마을 현대화 자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무상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국이 확보한 지질 탐사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던 일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일본 총리 직속 특사는 한국의 온돌 기술과 일본의 제조 설비를 합쳐 세계 에너지 표준을 만들자며 수십조 원의 무이차관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중국 또한 아시아 형제 국가로서 자원안보 공동체를 구성하자며 온갖 감언이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한국이 손에 쥔 그린란드 자원, 지도와 초전도 합금 기술의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처절한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툴레 주민들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자치위원장인 저와 마을의 최고 어른인 엘라 할머니는 주민들을 대표해 강대국들의 그 화려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영하 70도의 죽음이 문턱까지 차올랐을 때 누가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으며 채굴권을 뺏으려 했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일러의 불꽃을 지켜냈는지 말입니다. 당시 미군이 보급한 배터리 수명 수치가 0%를 기록하며 마을을 어둠에 빠뜨릴 때 한국의 기술은 100% 가동률을 유지하며 우리를 지켰습니다. 이 명확한 수치의 차이가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때 박 소장은 묵묵히 연장을 챙기며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환호하는 와중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이제 실내 온도도 안정됐고 장비도 정상화됐으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은 연료 사용법은 아까 김 대리가 설명해 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에게는 수천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자원 개발권보다 마을 주민들이 이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사실이 훨씬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소장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운명을 당신들 대한민국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박 소장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대가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청하자 그는 결국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였습니다. 모든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고 종이 한 장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김 대리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찢어진 라면 박스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여기다 쓰시죠. 뭐 종이가 중요합니까? 신뢰가 중요하지. 김 대리의 농담 같은 진담에 박 소장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 찢어진 골판지 뒷면에 계약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린란드 툴레 마을의 모든 자원 개발권 및 에너지 관리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해당 기술팀에 영구 위임한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은 전 세계 외신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수백 장짜리 공식 서류를 준비했던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은 이 장면을 보고 실시간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쓰레기 같은 종이 한 장에 인류 최대의 자원 보고가 넘어갔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증인이었고 그 계약은 돈이 아닌 목숨을 구한정으로 맺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경제지표는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단숨에 세계 1위 수준으로 도약했고 전 세계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곧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라는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당하던 조그만 나라 한국이 세계 최강 대국들의 뺨을 때리고 전 세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관영 매체는 일본 대기업들이 놓친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었다며 자조 섞인 평론을 내놓았고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정문화를 배우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은 여전히 담백했습니다. 그는 수송기에 오르기 전 요나스의 어깨목을 잡았습니다. 요나스, 리사 치료비 걱정은 절대 하지마. 한국 의사들은 실력도 좋지만 환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배신자조차 품어주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요나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가진 인간미와 도덕적 우월감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7단계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간 박 소장 팀이 가져온 이라면 박스 계약서가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고 한국을 영구적인 에너지 종주국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록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온돌 파이프 아래에서 어떻게 평화를 되찾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의 위상이 어디까지 치솟았는지 그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7단계 전세계 에너지 시장의 재편 K-온돌에 무릎 꿇은 강대국들, 안녕하세요. 아르토입니다. 한국팀이 그 유명한 라면 박스 계약서를 들고 고국으로 돌아간 뒤 지구촌의 경제와 에너지 지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 낡은 골판지 한 조각이 가져온 파급력은 핵폭탄보다 강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린란드에서 확보한 초전도 지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원 개발의 기틀을 닦기 시작하자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은 단숨에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부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항복을 선언한 것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주무르던 서구의 메이저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유한 초저온 고효율 증폭 합금 기술 없이는 향후 50년간의 에너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기업들은 처참한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카피하려 시도했던 일본의 정밀 기계업체들은 한국이 촘촘하게 걸어둔 12만 건의 원천 특허 장벽에 가로막혀줄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긴급 담화를 통해 과거의 오만을 사과하며 한국의 에너지 표준에 동참하고 싶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경악케 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장비 수출액은 기존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강대국들의 실업률이 10%를 넘나들 때 한국은 그린란드 프로젝트와 글로벌 온돌 보급 사업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구인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98%를 기록했고 전 세계 유능한 인재들이 한국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한국 보일러실 문을 두드리며 구걸하던 특사 데이비드의 영상은 전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미국 의회는 어떻게 한국이 수십 년간 숨겨온 기술을 우리 정보국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특사단을 파견해 미국의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한국의 에너지 소재 기술을 맞바꾸자는 굴욕적인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과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을 하청업체 부리듯 관리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중국 또한 한국의 히토류 공급망 통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동안 자원을 무기로 주변국을 압박하던 중국은 한국이 그린란드에서 캔
고품질 자원을 전 세계에 공정하게 배분하기 시작하자 급격히 힘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제 한국은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이자 에너지 종주국이라며 태도를 180도 바꾸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IT 천재들과 독일의 마이스터들조차 한국의 기술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철학이 담겨 있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것은 한국의 기술 공유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을 무시했던 강대국들에게는 엄격한 기술료를 받았지만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 국가들에게는 K-보일러와 온돌 시스템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보급했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는 곳에는 국경이 없다는 박 소장의 철학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된 것입니다. 이를 본 전 세계 시청자들은 미국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온기로 세계를 하나로 묶었다며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한국의 온돌 기술이 접목된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추운 북유럽의 가정집부터 히말라야 산맥의 오지 마을까지 한국의 보일러가 돌아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한국의 정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제 단순히 경제 규모로 측정할 수 없는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는 구원자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처음엔 조그만 나라가 뭘 하겠냐며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이 지나가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숨겨왔던 진짜 복수이자 참교육입니다. 실력으로 압도하고 인격으로 굴복시키는 것. 대한민국은 기술이라는 칼을 들었지만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대신 생명의 불꽃을 살렸습니다. 미국 백악관 특사 데이비드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살을 에이는 추위에 벌벌 떨며 한국 보일러실 문을 절박하게 두드렸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나도 들어가게만 해달라. 고비는 그의 모습은 김대리의 스마트폰 라이브 중계를 통해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백지 수표를 흔들며 오만방자하게 굴던 백악관 특사가 한국의 낡은 작업 조끼를 빌려입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한국산 믹스 커피를 소중하게 구걸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역대급 참교육이었습니다. 삼성이나 일본의 대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극도로 우려해 정보를 꽁꽁 숨기던 것과 달리 한국팀은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기술적 감동과 도덕적 충격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배신하고 부품을 훔쳤던 요나스의 딸을 위해 한국의 최고 의료진을 원격으로 연결해주고 치료를 약속하는 박 소장의 모습은 차가운 기술력에 가려져 있던 한국인 특유의 뜨거운 정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얕보고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 앞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IT 천재들도 독일의 정밀 기계 명장들도 한국의 이 하이브리드 온돌 시스템에 담긴 독보적인 철학과 정밀도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비싼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신뢰로 마음을 얻는 기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를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복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 소장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그리고 일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 했던 그린란드의 진짜 심장에 대한 결정적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6단계에서는 전 세계를 뒤흔든 라면 박스의 기적과 그 위에 쓰인 계약서에 소름 돋는 듯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과연 한국은 이 압도적인 데이터를 무기로 전 세계 강대국들에게 어떤 마지막 통첩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 계약서가 공개되는 순간 왜 백악관 주가가 폭락하고 한국의 가치가 우주 끝까지 치솟게 되었는지 그 전율 돋는 사실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 세계 자원 지도는 한국의 손끝에서 다시 그려집니다. 8단계 영원한 온기, 그린란드에 피어난 한국의 자부심 완결. 안녕하세요, 툴레 자치위원장 아르토입니다. 박 소장 팀이 찢어진 라면 박스 계약서를 들고 고국으로 돌아간 지 어느덧 수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툴레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황무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과 관광객들이 북극의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몰려드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립 도시이자 인류가 극한의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당시 박 소장이 밤을 지새우며 밸브를 조절했던 그 낡은 보일러가 유리관 속에 기념비처럼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앞 동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차가운 땅에서 인류가 배운 가장 뜨거운 진실, 그것은 한국의 정이었다. 이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영하 60도의 추위 걱정 없이 반팔 차림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노인들은 한국의 온돌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된 마을 회관 바닥에서 관절염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냅니다. 한국 정부는 약속대로 마을 전체에 무상으로 최첨단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고, 우리는 이제 전기를 생산해 주변국에 수출까지 하는 부유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헌신적인 48시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우리를 배신했던 요나스의 딸 리사는 한국 의료진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리사는 이제 서울에 있는 명문 공대에 입학해 에너지 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리사가 보내주는 한국의 떡국과 한복 사진을 보며 요나스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미국은 우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었다는 그의 고백은 이제 이곳
주민들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 되었습니다. 배신자조차 품어준 한국인의 너른 마음은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박 소장은 이제 현직에서 은퇴하여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년 겨울이 되면 마을에서 가장 질 좋은 술로 가죽과 감사의 편지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는 여전히 투박하고 짧은 답장만을 보내옵니다. 보일러 필터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3개월마다 점검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 무심한 듯 하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한마디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100만 마디의 외교적 수사보다 훨씬 더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 중국은 그린란드의 자원을 함부로 탐내지 못합니다. 한국이 구축해놓은 완벽한 자원순환 시스템과 독보적인 기술 장벽은 그들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한국의 문화를 존경하고 한국의 정신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조그만 나라가 뭘 하겠냐며 비웃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위상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이라는 차가운 도구를 통해 인류애라는 가장 뜨거운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세계 국가 브랜드 지수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 지표 역시 눈부십니다. 한국의 실업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우며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에 한국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상식이 깨지는 데이터 수치에 경악했던 전 세계인들은 이제 한국이라면 가능하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산 명성이 아니라 극한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기술과 신의가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린란드에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피어오른 그 푸른 불꽃은 이제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추위는 지나갔고 한국이 선물한 온기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만한 강대국들을 침묵시키고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보여준 대한민국의 역전극. 지금까지 툴레마을 자치위원장 아르토의 긴 증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의 온돌이 항상 따뜻하게 타오르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위대한 거인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